요양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유언이 공개됐을 때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유괴범에게 5억 상속.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7년 전 그날의 진실, 지금 들려드립니다. 2020년 3월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 새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이미정, 29살이었죠. 미정은 간병 경력이 5년 정도 되는 베테랑이었어요. 그동안 여러 요양원을 거쳐왔지만 이번 일자리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급여가 다른 곳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담당할 어르신이 딱 한 분이었거든요. 미정이 담당하게 된 분은 302호실의 김경순 할머니였습니다. 75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죠. 원장 선생님은 미정에게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성격이 온순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분이라고 그저 옆에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 도와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날 미정이 302호실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햇살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죠. 미정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할머니를 돌봐드릴 이미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미정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틀을 잡고 있던 손이 힘을 잃었고 할머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눈가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죠.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어디 아프신가 싶어서 급히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미정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미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 그리움, 놀라움, 그리고 뭔가 간절한 무언가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거든요. 5년간 수많은 어르신을 돌봐왔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 봤어요. 미정은 할머니를 침대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정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앙상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마치 미정이 어디론가 사라질까봐 붙잡는 것 같았죠. 미정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물었죠. 이름이 뭐라고 했니? 미정은 대답했습니다. 이미정이요, 할머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미정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미정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치매 환자분들 중에는 가끔 간병인을 자기 가족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할머니도 미정을 누군가로 착각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미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오늘 처음 뵙는 이미정이에요. 간병인이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맞아. 할머니는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난처했어요. 할머니를 부정하자니 마음이 아팠고 그렇다고 착각을 인정하자니 나중에 더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았거든요. 결국 미정은 그냥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괜찮다고 여기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조금씩 진정되셨습니다. 눈물도 그치고 떨림도 멈췄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미정은 식당에서 할머니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미역국에 흰쌀밥, 나물 반찬이 몇 가지 있었죠. 미정이 식사 도와드리려고 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혼자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너도 먹어야지. 미정은 조금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말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까는 혼란스럽고 감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또렷하고 차분했어요. 미정은 할머니 옆에서 자기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미정을 쳐다봤어요. 밥 한 숟가락 뜨고 미정을 보고 국 한 숟가락 떠먹고 또 미정을 보고 그 시선이 미정은 조금 불편했지만 할머니를 탓할 수는 없었죠. 치매 환자분들은 종종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할머니 방을 정돈하고 침구를 정리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키고 화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미정의 움직임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미정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듯이요. 저녁 무렵 미정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도 올 거니?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내일도 오고 모레도 와요. 매일 와요. 할머니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정은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치매로 착각하신 거라고 하기엔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미정을 아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미정이라고. 네가 맞아. 그리고 할머니가 흘리던 그 눈물도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왠지 할머니가 걱정됐거든요. 302호실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그리고 문 쪽을 향해 앉아 계셨죠. 마치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미정이 들어서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미정은 할머니 곁으로 가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덜 떨렸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매일 할머니를 돌봤어요. 식사를 도와드리고 산책을 함께하고 밤에는 할머니가 주무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죠. 할머니는 조금씩 미정에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계속 생겼어요. 할머니는 미정의 생일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4월이 생일이지?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미정의 생일은 4월이었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미정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미정이 사과를 깎아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했죠. 왼손잡이구나. 그것도 맞았습니다. 미정은 왼손잡이였어요. 하지만 그걸 할머니한테 말한 적이 없었죠. 미정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치매 환자가 우연히 맞춘 거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다른 건 잘 기억 못 하시면서 유독 미정에 관한 것들만큼은 또렷하게 아시는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을 무렵 미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오후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저를 어디선가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 적이 있지.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미정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으셨을 뿐이었죠. 그날 밤 미정은 또 잠을 설쳤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봤다니. 그게 대체 언제일까요? 미정은 29살이었어요. 할머니는 75. 둘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3주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정이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게 됐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손이 사진첩으로 갔어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가족 사진들. 미정은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사진이 있었어요.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볼이 통통한 아이. 사진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아이의 얼굴은 또렷했어요. 미정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자기 어릴 때 사진과 너무 닮았거든요. 미정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건 자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사진을 보고 있구나.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사진첩을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미정 옆에 앉았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봐도 돼.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이름은 김미정.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기와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딸 미정이는 1991년 봄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었죠. 할머니와 남편은 40대 중반에 얻은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같은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옆 병실에서 출산한 산모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대요. 산모의 비명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처절한 울음이었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 자기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울고 있는 딸을요. 할머니는 그저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기 딸이 무사한 게 감사했다고 했어요. 미정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세 돌이 됐어요. 말도 빨리 배웠고 총명했죠. 할머니는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가을이었어. 미정이가 3살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대요. 할머니는 저녁장을 보러 시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낮잠 재웠습니다. 미정이는 오후마다 한두 시간씩 낮잠을 잤거든요. 할머니는 딸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이 집에서 10분 거리였어요.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죠. 그 시절엔 집 현관문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열쇠로 잠그는 문이었죠. 할머니는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는 생선을 샀어요. 고등어 2마리,
조기 몇 마리, 채소도 샀죠. 무, 배추, 파, 그리고 과일도 조금 샀습니다. 30분쯤 걸렸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인파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우는 아이를 봤어요. 정확히는 한 여자를 봤죠. 아이는 울고 있었고 여자는 아이를 치마폭에 감싸 달래고 있었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입은 옷이 자꾸 생각이 났죠. 그 아이의 옷이 분홍색이었거든요. 미정이가 좋아하는 색이었죠. 할머니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잠갔는데, 미정아?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이불이 한쪽으로 젖혀져 있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름을 불렀어요. 미정아, 미정아.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 못 봤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할머니는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했어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3살짜리 딸이 집에서 사라졌다고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동네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시장 입구에서 본 그 아이, 혹시 미정이가 아니었을까? 할머니는 다시 시장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그 여자와 아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수색했습니다. 동네 전체를 뒤졌어요. CCTV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죠.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할머니는 알게 됐어요. 미정이가 낮잠에서 깬 거였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무서웠겠죠. 3살 아이가 혼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거였어요. 그 시절 문은 안에서는 쉽게 열렸거든요. 아이가 엄마를 찾아 시장까지 간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렸어요. 할머니는 그 후 27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산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었다고 했어요.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미아찾기 센터, 경찰서, 방송국. 어디든 갔어요.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죠. 할머니는 혼자가 됐어요. 집도 팔고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오직 딸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은 흘렀고 할머니는 늙었습니다. 70을 넘기면서 기억도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죠. 결국 요양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나타난 거야. 27년 만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자기를 그 잃어버린 딸이라고 믿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할머니, 약 드실 시간. 간병인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미정과 할머니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진첩이 펼쳐져 있는 걸 봤죠. 어머, 가족 사진 보고 계셨어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불편했어요. 네,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 이야기. 혹시 돌아가신 딸 얘기?
박 씨가 비죽 웃었습니다. 미정 씨,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요즘 미정 씨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할머니에게 약을 주고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미정을 쳐다봤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요양원 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가보니 원장 선생님과 함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 이분은 302호 할머니의 아드님이세요. 남자는 3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정이 인사했지만 남자는 차갑게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간병인이죠? 이름이 뭐라고? 이미정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정? 우리 엄마 잃어버린 딸이랑 똑같은 이름이네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끼고 미정을 노려봤어요. 박 간병인한테 전화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완전히 빠졌다고요. 심지어 유언장까지 쓰시려 한다면서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드렸을 뿐이에요. 한 달 본 간병인한테 유언장을요? 게다가 이름까지 똑같아요? 이거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미정은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저는 이 요양원에 배치받아서 온 거예요. 할머니 이름도 딸 이름도 모르고 왔고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세요. 만약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1991년 같은 병원, 1993년 실종된 3살 아이, 그리고 자기도 1991년생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평범한 가정이었고 실종된 적도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이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봉투였는데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졌어요. 봉인이 돼 있었죠.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에게.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씨는 최근 것이 아니었어요. 몇 년은 된 것 같았죠. 할머니는 미정을 한 달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는 열어봐.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놀라 뒤돌아봤어요. 할머니는 문 옆에 서서 미정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들어있어. 미정의 손이 봉투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문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미정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오래된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출생증명서 1991년 4월 12일 좋은 산부인과 산모 김경순 신생아 김미정녀.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1993년 4월 12일. 그건 자기 생일이었거든요. 그 밑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갓난아기 사진, 돌잔치 사진, 그네를 타는 아이 사진. 모두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그 아이가 자기를 닮았다는 걸요. 아니,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미정은 자기 어릴 적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 있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과 이 사진들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편지지도 오래되어 발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였죠. 미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너를 만난 뒤일 거야. 엄마는 27년 동안 너를 찾았어. 전국을 다 뒤졌고 수없이 울었지.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 1993년 가을, 네가 3살 때 엄마는 저녁장을 보러 시장에 갔었어. 너는 낮잠을 자고 있었지. 금방 다녀올 거라고 생각했어. 30분만 비우면 된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게 엄마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돌아왔을 때 넌 없었어. 문이 열려 있었고 네 이불만 침대에 남아 있었지. 엄마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동네를 뛰어다니며 네 이름을 불렀어. 미정아, 미정아. 하지만 넌 대답하지 않았어. 나중에 알았어. 네가 잠에서 깨어 엄마를 찾았다는 걸. 무서웠을 거야. 3살짜리 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는 문을 열고 엄마를 찾으러 나간 거였어. 시장까지.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간 거야. 엄마는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했어. 매일 밤 꿈에 봤어. 만약 그날 시장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네가 깰 때까지 기다렸다면, 만약 문을 더 확실히 잠갔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함께 있었을 거야. 너와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내 식구가 행복하게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웃으며 살았을 거야. 하지만 그날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너희 아빠는 오빠랑 엄마를 떠났어. 엄마 혼자 남았어. 사람들은 엄마를 미쳤다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어. 너를 찾아야 했거든. 세월이 흘렀어. 엄마는 늙었고 기억도 흐려졌어.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지.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 엄마는 생각했어. 이제 너를 못 만나고 죽는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 할머니가 미정한테 다가와 말했죠. 미정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엄마는 알아봤다. 할머니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얼굴, 네 목소리, 네 눈빛. 엄마가 27년 동안 그리워하던 내 딸이란 걸 알아봤어. 네 이름표를 봤을 때 엄마는 울었어. 이미정. 성만 다르고 이름은 똑같더구나. 이건 운명이야. 하늘이 엄마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야. 미정아, 엄마는 네가 행복했기를 바랬고, 널 키운 그 사람이 누구든 너를 사랑했기를 바랬고, 엄마는 네가 웃으며 살았기를 바랬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네 이름을 불렀고 매일 아침 네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어. 이제 엄마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미정에게 고맙다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이, 후회가, 그리움이 모두 느껴졌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울고 계셨죠. 할머니. 할머니는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마르고 작았지만 그 안에는 27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들었지만 미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출생증명서, 사진들, 편지. 모든 게 할머니 말이 맞다고 증명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자기는 정말 할머니의 딸이란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은 누구죠?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정은 견딜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미정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미정아. 무슨 일이야? 아침 일찍부터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엄마, 나 어디서 났어?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친딸 맞아? 1991년 4월 12일에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거 맞아?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요. 엄마가 낳은 아기는 죽었지? 미정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엄마,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나는 엄마 친딸이 아니지?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미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는 할머니의 편지만큼이나 슬펐어요. 그날 1993년 가을에 엄마가 시장에서 너를 봤어. 울고 있었어. 혼자서 엄마를 찾으며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정신이 없었어. 내 딸이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 너를 보는 순간 내 딸 생각이 났어. 살아있었다면 딱 그만할 나이였거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려간 거야? 미안해. 미정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7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은 자기를 유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는 27년 동안 자기를 찾아 헤맨 할머니였죠. 미정은 울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화 내용 들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의 아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설마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 딸이에요? 그럼 당신을 키운 사람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괴범이잖아요.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복도에 서서 차갑게 미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키운 사람, 유괴범이에요. 우리 엄마가 27년 동안 고통받은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잖아요. 미정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아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시나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동생을 잃어버린 이후로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동생을 찾는다고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 집에는 거의 안 계셨죠. 저는 엄마 옆에 살아 있었는데 엄마한테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어렸어요. 동생이 없어졌을 때 저도 무서웠고 엄마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없는 동생만 찾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빠도 견디다 못해 떠났어요. 저를 데리고요. 엄마는 그때도 우리를 잡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내셨죠. 동생 찾는 게 더 중요하셨으니까. 아들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엄마는 안 오셨어요. 전화해도 안 받으셨고요. 동생 찾으러 어디론가 가셨다고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미정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고통도 이해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동생을 찾았다고요? 그것도 유괴당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아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을 키운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게 정의잖아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의 분노도 고통도 모두 이해가 갔으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며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요양원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소리였죠. 미정과 아들은 동시에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복도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미정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미정아. 정말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미정은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은 차갑게 엄마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유괴범이군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할머니 계신 방이 어딘가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302호실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걸어갔죠. 방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미정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봄이었어요. 저도 그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딸이었죠. 엄마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옆 병실에서 김경순 씨가 딸을 낳으셨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죠. 건강하고 씩씩한 울음소리였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태어나자마자 숨이 끊어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폐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고, 살릴 수 없다고. 저는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데려가 버렸거든요.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복도에서 김경순 씨를 봤어요. 아기를 안고 계시더군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동시에 원망스러웠어요. 미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갔지만 저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산후 우울증이 왔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남편이 병원에 데려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죠. 그러다 그해 가을, 시장에 갔다가 아이를 봤어요.
엄마가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혼자서 엄마를 찾으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죽은 딸이 생각났어요. 나이도 비슷해 보였거든요. 만약 제 딸이 살았다면 저 나이였을 거예요. 미정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 아이를 안아버렸어요.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키웠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키운 적 없어요. 미정의 엄마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너는 내 딸이었어. 정말로, 진심으로, 너를 내 딸로 사랑했어. 아침에 밥 먹이고, 밤에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3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내 딸로 사랑했어. 미정은 울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큰 잘못이었죠. 너의 진짜 엄마가 27년 동안 찾아 헤맸다는 걸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저는 당신의 딸을 빼앗았으니까요. 당신의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쳐다보고만 계셨어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무슨 용서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우리 엄마가 27년을 미쳐 사셨어요. 저는 엄마 없이 자랐고요. 아들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유괴범은 처벌받아야 하니까. 미정의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죗값을 치러야요. 저도 27년 동안 두려웠으니까요.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아들이 전화기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죠. 미정이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은 안 돼. 왜요? 저 사람은 유괴범이에요. 할머니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도 엄마니까.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미정의 엄마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한 사람은 딸을 잃고 27년을 찾아 헤맨 엄마였고 또 한 사람은 딸을 잃고 다른 아이를 키운 엄마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자식을 잃는 슬픔이 어떤 건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팠을지 나도 알아요. 미정의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할머니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할머니,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급히 달려왔죠.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이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미정은 급히 요양원 직원을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응급실 밖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온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기도 있으셔서 위험합니다.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미정도 울었어요. 미정의 엄마는 복도 한쪽에 서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갈 수도
떠날 수도 없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27년을 기다려서 만난 딸.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의사는 말했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아니면 그대로라고요. 미정은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이 지나서 만난 친엄마였어요. 하지만 함께한 시간은 고작 한 달. 너무 짧았습니다. 복도 끝에는 미정의 엄마가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서서 조용히 울고 계셨죠. 미정을 키운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을 빼앗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미정 옆에는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미정의 친오빠였죠. 하지만 27년 동안 남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복잡했습니다. 슬프고 혼란스럽고 미안하고 원망스러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창가로 걸어갔어요. 미정은 따라갔죠. 오빠. 미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빠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내 동생 미정이 맞나요?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딸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생증명서도 받고 사진도 받고 미정의 엄마도 인정했으니까요. 오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날 집에 있었어요. 미정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1993년 그날 오후요. 저도 낮잠 자고 있었어요. 작은 방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잠결의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엄마 부르는 소리, 그리고 문 여는 소리.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깼어요. 피곤했거든요. 동생이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엄마 찾는 줄 알았고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잤어요. 한 10분쯤, 그리고 일어났죠. 거실 나왔는데 동생이 없더라고요. 눈물이 오빠 눈가에 맺혔어요.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난리가 났죠. 경찰도 오고 온 동네가 뒤집혔어요. 저는 그때도 말 못했어요.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깼어야 했어요. 제가 동생 불러야 했어요.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동생은 안 나갔을 거예요. 미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27년 동안 그게 저를 죽였어요. 매일 밤 꿈에 나왔어요. 동생이 문 열고 나가는 소리. 저는 그냥 자버렸죠. 오빠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엄마 탓으로 돌렸어요. 제 죄책감을 엄마 탓으로 만들었죠. 미정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오빠도 어렸잖아요. 오빠가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으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어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미정과 오빠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두 사람을 보고 계셨죠. 엄마. 오빠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도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들아, 미정아, 엄마 말 들어줘. 두 사람은 할머니 곁으로 더 가까이 갔어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땅 있었잖아. 외할머니께 물려받은 거.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게 재개발이 됐어. 그래서 보상금도 받고 아파트 분양권도 팔았어. 돈이 좀 됐어. 할머니가 잠시 쉬었다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 25억쯤 될 거야. 이미 정리해서 은행에 넣어놨다.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아들, 너는 반 가져가거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해. 오빠는 고개만 떨궜죠. 할머니는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너도 내 딸이야. 10억은 네 몫이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해줬던 거 이렇게나마 갚아야지.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저는 받아. 엄마 맘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문 쪽을 보았습니다. 미정의 엄마가 문틈으로 보이더군요. 미정 엄마 들어와요. 미정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일어나요. 그리고 들어요. 미정의 엄마는 멀리 서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당신한테도 5억 줄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건 안 돼요. 할머니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 돈이야. 내 맘이야. 하지만 저 사람은 27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내 딸 밥 먹였어. 재웠어. 아플 때 간호했어. 학교 보냈어. 졸업식 갔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얼마짜리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 5억으로. 부족해. 미정의 엄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양육비야. 고마워요. 내 딸 잘 키워줘서. 미정의 엄마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27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고맙다는 말을요. 오빠는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정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용서가, 그 넓은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할머니는 세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모두 피해자야. 엄마도 너희도 모두 그날 때문에 망가졌어. 할머니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용서해. 서로를. 할머니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힘도 점점 빠지고 있었죠. 미정아, 엄마 얼굴 잊지 마. 미정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딸. 그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니.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의사도 왔죠.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오후 3시 27분. 김경순 할머니는 27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나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오빠가 상주로 앉아 있었고 미정도 옆에 있었어요. 미정의 엄마는 멀리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문상객 중 한 명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따님도 계셨군요. 오빠가 미정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네, 제 동생입니다.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후 할머니의 유언대로 재산이 정리됐습니다. 오빠는 10억을 받았고 미정도 10억을, 미정 엄마는 5억을 받았죠. 하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걸 잃었으니까요. 미정은 키워준 자신의 엄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미정이 불렀습니다. 미정의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정아,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정은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아드렸어요. 엄마는 엄마예요. 저를 키워준 제 엄마예요. 엄마가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건 돈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경기도 한 공원묘지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산소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4세 미정이었죠. 손에는 3살배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기가 할머니 계신 곳이야.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 인사해. 아이가 산소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미정도 함께 절을 했지요. 미정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쳐다봤죠. 할머니, 저예요, 미정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산소 위로 떨어졌어요.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은 사람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딸도 낳았어요. 3살이에요.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알아요.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단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잠깐만 안 보여도 가슴이 철렁해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트 가서도 손 꼭 잡고 있어요. 놓치면 어쩌나 싶어서요.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숨 쉬는지 확인해요. 매일이요. 미정이 산소에 손을 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없어졌을 때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목이 메었습니다. 27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미정은 돌아봤습니다. 오빠가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오빠. 오빠가 다가왔어요. 미정의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조카 많이 컸네. 3살이면 말 엄청 하겠다. 네, 요즘 말이 늘어서요. 오빠는 산소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알고 있었어? 뭐요? 오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너희 엄마가 그 돈 말이야. 미정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돈요? 5억? 응. 전액 기부했대. 미정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실종 아동센터에 한 푼도 안 쓰고 다 기부하셨어. 김경순 기금이라고 이름 붙여서.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지난달에 하셨다더라.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 센터 측에서 감사 인사하러 왔다고. 그때 알았어. 미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센터 찾아가서 그랬대. 이 돈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버릴 수도 없다고. 의미 있게 써달라고. 오빠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다른 가족들은 자기들처럼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실종된 아이들 빨리 찾아서 가족한테 돌려보내달라고.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센터 사람들이 그러더라. 엄마가 무릎 꿇고 빌었대.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오빠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처음엔 화났어. 유괴범한테 왜 돈을 주냐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속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봤어요. 미정의 엄마였습니다. 70대가 된 미정의 엄마는 천천히 걸어왔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걸음걸이는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엄마. 미정아.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 엄마는 미정의 손을 잡고 산소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미정이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정의 엄마는 산소에 손을 댔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제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 돈 제가 쓸 수 없었어요. 단일 원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드렸어요. 미정이처럼 실종된 아이들 빨리 찾아서 부모한테 돌려보내라고. 미정의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속죄하고 싶었어요. 미정이 엄마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엄마는 제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제 엄마예요. 엄마가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오빠도 다가와 산소 앞에 섰습니다. 미정의 3살 딸도 엄마 옆에 섰어요. 넷이서 조용히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어요. 미정의 3살 딸이 작은 손으로 꽃을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하모니. 그 순간 햇살이 산소를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넷은 조용히 산소 앞에 섰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낳아준 사랑, 키워준 사랑, 용서하는 사랑, 화해하는 사랑.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끝내 용서로 마무리된 이야기. 사랑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